여러분, 단기 매도하면 세금이 최대 77%까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 1억 수익이 나면 세금으로 7,700만 원이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일한 사람은 나인데 국세청이 돈 다 가져가는 기분이 들죠. 그런데 똑같은 물건, 똑같은 수익인데 이 방법 하나만 쓰면 세금이 2천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무려 5천만 원 이상 절세가 가능한 겁니다. 그 차이로 한 채 더 낙찰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영상에서는 세무사 도움 없이도 실천 가능한 왕초보도 10분 안에 이해하는 매매사업자 절세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매매사업자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을 위한 사업자 등록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매도하면 개인 자격으로 거래가 되니까 1년 안에 팔면 단기 양도소득세가 맞죠? 그게 세율 77%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그 수익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세율 6에서 45% 구간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개인 양도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밖에 없는데요. 사업자는 누진공제도 훨씬 큽니다. 즉, 거래 방식은 그대로인데 세금 체계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금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도구다. 이 구조만 이해하셔도 앞으로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중요한 질문. 그럼 이 사업자는 언제 등록하는 게 맞을까요? 보통 매도 직전 혹은 낙찰 직후 두 가지 시점 중 하나인데요. 저는 낙찰 직후에 등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한 시점에서부터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정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임장하면서 현장 조사하면서 사용했었던 교통비, 주유비, 그리고 공사업체 미팅 가면서 먹은 점심값, 그다음에 현장에서 사용했었던 주차비, 대중교통비, 이 부분을 전부 다 사업 경비 처리로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건 진짜 경비 인정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업 관련성만 입증이 되면 전부 인정됩니다. 등록 방법도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부동산 매매업 코드 70301만 선택하고 사업자 이름, 주소, 연락처만 입력하면 신청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진짜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난 이런 거 인터넷 잘 못해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로 가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 숫자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개인으로 거래했을 경우에는 77%의 세금, 약 7,7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수익 발생이 된다면 35%의 세율 구간이 적용이 돼서 3,500만 원과 누진공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실제 납부해야 되는 세액은 2천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는 5천만 원의 수익이 날 경우에는 개인일 경우에는 약 3,800만 원이지만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는 약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개인 기준에서는 2천만 원 넘게 나오는 반면 사업자 등록 시에는 1,000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보시면 느껴지시죠? 금액이 작든 크든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단타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고 3개월 이내로 파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구조로 가야 합니다. 그럼 등록한 이후에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매사업자 등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확한 신고가 절세의 마무리입니다. 핵심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재고자산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낙찰만 받고 아직 못 팔았다. 괜찮습니다. 그걸 재고자산으로 잡아둔다면 그러면 수익이 나기 전까지는 세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재무상태표, 비용정리, 그다음에 증빙자료 제출 이런 게 혼자 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전문가 한 번만 써도 1년으로 보면 몇 천만 원까지는 아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꿀 정보입니다. 매매 사업자는 비용 처리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일 때는 자본적 지출만 되죠. 즉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공사비 정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매매 사업자로 등록하면 수익적 지출까지 전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도배, 장판, 화장실, 싱크대, 자재 배송비, 현장 근로자의 식대, 그리고 외주 용역비, 그다음에
그다음에 청소비, 통신비, 현장 CCTV 설치비 등 심지어 경매 입찰하러 가면서 마시는 커피값도 가능하게 됩니다. 단 카드로 사용하고 증빙만 잘 남겨두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매매 사업자는 1년에 몇 건 이상 해야 유효한가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정답은 세법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즉 한 건만 해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형식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고 그게 바로 재고자산 등록입니다. 이것만 잘 해놓으면 거래 횟수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매년 계속 수익이 나고 신고하면 더 좋겠죠. 근데 쉬는 해가 있어도 무방합니다.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정리만 보고 무조건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매매 사업자는 양도세만 절세되고 취득세는 그대로입니다. 즉 다주택자면 취득세 중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지역에서는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과세 구조 때문에 결국 개인처럼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매매 사업자 전략 누구에게 효과가 클까요? 단기 차익형 투자자, 리모델링 후 바로 매도하는 전략, 공실 또는 저가 물건을 낙찰받은 다음에 되팔려고 하는 구조, 그리고 자산을 빠르게 회전시키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매매 사업자가 거의 무기입니다. 반면에는 장기적으로 보유하거나 전세 끼고 보유하는 경우 수익 없이 임대 수익만 받는 구조, 이런 분들한테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꿀팁 하나, 고소득자 분들은 배우자 명의로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득 분산이 가능해서 세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 정리를 하겠습니다. 매매 사업자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다. 그리고 세금 구조만 바꿔도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핵심은 등록 타이밍과 경비 처리, 그리고 재고자산 등록, 세무사 도움을 받으면 실전 적용이 훨씬 쉽고 빠르다. 그리고 혹시 내 상황에서 진짜 적용이 되는 건지, 세무사 없이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서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양쌤스쿨 경매 오픈 채팅방에서 실제 사례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오늘도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쌤이었습니다.